그날 밤 회사 파티에서 그들은 내 옷을 보며 웃었다. 낡은 블라우스와 구깃구깃한 치마, 고딜 같은 헌옷 가게에서 산 듯한 그 차림새가 그들에게는 웃음거리였다. 얘야, 지은아, 너 오늘 무슨 컨셉이야? 빈민가 패션, 한 녀석이 소리치며 주변을 휘어잡았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웃음이 내 귀를 때리는 동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모른다.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한 지 겨우 사흘 됐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안에서 시작된 복수의 첫 씨앗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36살,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0년. 처음엔 열심히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말도 반납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은 나를 쉬운 먹잇감으로 봤다. 상사인 박 팀장은 나를 은근히 무시했다. 지은 씨, 당신처럼 나이 들어서도 결혼 안 한 여자는 일밖에 없지. 그런 말로 시작됐다. 동료들은 그걸 따라했다. 특히 이수연. 그녀는 내 절친한 친구였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고민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녀가 박 팀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확인된 건 작년 겨울. 회사 워크숍에서 그 둘을 봤다. 호텔 복도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날 나는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수연은 나보다 젊고 예쁘고 야심이 있었다. 그녀는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 후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수연이 승진했다. 내 프로젝트가 그녀에게 넘어갔다. 지은 씨, 당신은 이제 지원 역할로 해. 수연이가 더 잘할 거야. 박 팀장의 말, 그들은 나를 밀어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 절정에 달했다. 내 옷을 비웃는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지만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먼저 내 상황을 점검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이 있었다. 적지 않은 돈,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 회사 주식을 조금씩. 시장이 불안정할 때 나는 매수했다. 아무도 모르게.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주주가 매각을 고려했다. 나는 그 기회를 잡았다.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인수했다. 인수 후 나는 여전히 평범한 직원으로 출근했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관찰했다. 박 팀장의 약점. 그는 부정회계를 저질렀다.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문서. 수연의 야심. 그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 그걸 알게 됐다. 내 복수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였다. 첫 번째 단계, 익명으로 박 팀장에게 경고 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비리를 안다. 그는 불안해했다. 회의에서 실수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그냥 지켜봤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예전엔 이런 짓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고독해졌다. 친구가 없어졌다. 수연조차 나를 피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우울해 보이네. 그녀의 말, 나는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야? 복수를 시작한 후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이 달라 보였다. 더 차갑게. 이게 나인가 자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그걸 깨달았다. 참는 건 약한 자의 선택이었다. 파티 후 일주일, 나는 첫 행동을 취했다. 회사 이사회에 익명 제보. 박 팀장의 부정. 조사 시작됐다. 그는 긴장했다. 나를 불러 물었다. 지은 씨, 이상한 소문 들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이 쉽다. 그리고 수연. 그녀에게 접근했다. 수연아, 요즘 바빠? 친한 척 그녀는 웃었다. 응,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 나는 알았다. 그녀의 이직 계획. 그걸 이용할 거다. 이 모든 게 내 심리를 갉아먹었다. 복수는 쾌감이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나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 없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으니까? 인수가 완료된 후 나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했다. 아무도 모르게. 대주주로서의 권한은 변호사에게 맡겼다. 직접 나서면 재미없으니까? 관찰하는 게 재미였다. 그들의 일상, 약점, 비밀. 박 팀장은 점점 초췌해졌다. 제보 후 감사팀이 왔다. 그는 변명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내가 모은 거, 컴퓨터 로그, 은행 기록. 그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들었다. 아내와 싸움도 잦아졌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사무실에서. 팀장님, 괜찮으세요? 물었다. 그는 짜증을 냈다. 너나 잘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리가어딩했지?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영리했다. 박 팀장의 위기를 기회로 봤다. 팀장님이 실수했네.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프로젝트를 더 챙겼다. 승진을 노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고 회사 시스템을 이용했다. 인수 후 IT 권한을 얻었다. 그녀의 이직 서류. 경쟁사에 제출한 이력서. 현 회사에서 불만족. 더 나은 기회 원함. 그런 내용. 나는 그걸 저장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내 심리는 복잡했다. 복수를 준비할수록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나는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취업 후 현실이 왔다. 성차별, 나이 차별.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그런 말 나는 참았다. 결혼 안 했다. 일에 매달렸다. 그런데 그 일마저 빼앗겼다. 수연과의 우정. 그녀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멘토였다. 가르쳤다. 그런데 그녀는 배신했다. 바람뿐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그 프로젝트, 수연이 아이디어야. 박 팀장의 말 거짓이었다. 이제 나는 변했다. 예전엔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왜 나만?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복수는 정당화됐다. 내 안에서. 두 번째 단계, 수연에게 접근. 점심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먹자. 그녀는 왔다. 카페에서.
지은 언니, 요즘 어때? 친한 척 나는 웃었다. 좋아. 너는? 그녀가 말했다. 바빠. 새로운 일 준비 중. 나는 물었다. 이직? 그녀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문에 그녀는 웃었다. 맞아. 여기서 더 이상 성장 못할 것 같아. 그 대화 후 나는 행동했다. 그녀의 이직선 익명 메일. 이수연 씨, 그녀의 과거 비리 첨부한 건 가짜 증거. 아니, 반은 진짜. 그녀가 훔친 내 아이디어 증거. 그녀는 불안해졌다. 다음 날 창백한 얼굴로 출근. 나를 봤다. 언니, 이상한 일이야. 나는 위로했다. 무슨 일? 그녀가 털어놨다. 매일 이야기.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 후 공허가 왔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도 그들처럼 되고 있네. 도두했다. 멈출까? 하지만 아니. 그들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파티에서 박 팀장의 조사는 깊어졌다. 그는 사직을 고려했다. 이 회사 더 못 버티겠어. 동료들에게 말했다. 나는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수연은 이직이 취소됐다. 그 회사에서 연락 왔다. 자격 미달. 그녀는 울었다. 화장실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문밖에서 내 복수는 이제 본격화됐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내 수면, 식욕, 그리고 양심. 조금씩 사라지는. 나는 자문했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될까? 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한 해고나 이직 방해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 사회의 도덕과 법을 이용해서. 그게 내 방식이었다. 박 팀장의 경우 부정회계는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보. 증거는 완벽했다. 그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중견기업 팀장, 횡령 혐의 회사 주가는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인수했으니까 손해는 최소화했다. 그의 가족.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소문으로. 쾌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아이들은 무죄인데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밀어냈다.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어?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강했다. 이직 실패 후 회사에 남았다. 내가 이겨낼게. 그런 태도.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그녀의 과거. 대학 때 논문 표절. 소문이었다. 나는 조사했다. 증거를 찾았다. 익명으로 회사 HR에 제보. 이수연 씨 자격증 의심이. 그녀는 조사받았다. 변명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그녀는 강등됐다. 그녀가 나를 찾았다. 언니, 누가 나를 노리는 것 같아.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줬다. 누구일까? 위선이었다. 내 안에서 갈등? 그녀를 동정했다. 예전 우정 때문. 하지만 배신을 떠올렸다. 내가 먼저였어. 내 심리는 점점 왜곡됐다. 꿈에서 그들을 봤다.
웃는 얼굴. 깨어나면 분노. 왜 나만 참아야 해? 임랭은 약함이었다. 이제 깨달았다. 세 번째 단계, 회사 개편. 인수 후, 나는 CEO로 나섰다. 아니, 아직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 구조조정 발표. 비효율 부서 정리 박 팀장의 팀이 대상. 동료들은 불안했다. 누가 새 주인일까? 수군거림. 나는 듣고 있었다. 그리고 웃었다. 수연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 요즘 이상해 말했다. 나는 부정했다. 왜? 그녀가 물었다. 파티 후부터. 그 순간 긴장감이 왔다. 그녀는 영리했다. 만약 알아채면 위험했다. 그래서 선제 공격. 그녀에게 프로젝트를 줬다. 수연아, 이거 해봐. 실패할 프로젝트. 그녀는 받아들였다. 야심 때문. 실패했다. 클라이언트 불만. 그녀는 책임졌다. 미안해요. 회의에서. 나는 지켜봤다. 내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격. 내 영혼. 나는 점점 고립됐다. 가족도 없었다. 친구도. 그냥 복수만. 밤에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게 행복인가? 잠은.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박 팀장의 재판. 그는 유죄 판결. 징역 2년. 뉴스 봤다. 그의 얼굴, 초췌. 만족감. 하지만 공허. 수연은 사직했다. 더 못 버티겠어? 편지. 나는 읽었다. 그리고 버렸다. 이제 다음 타겟. 파티에서 웃던 그들. 하나씩.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나는 여전히 직원으로 위장. 하지만 뒤에서 조종. 해고 리스트. 파티에서 나를 비웃던 자들. 먼저 최민호. 그는 가장 크게 웃었다. 빈민가 패션이라고. 그의 약점, 출장비 과다 청구, 증거 모았다. 감사팀의 제보. 그는 해고됐다. 왜 나만? 소리쳤다. 나는 지켜봤다. 다음, 이현정. 그녀는 수연의 친구, 소문 퍼뜨린 장본인. 그녀의 비밀, 회사 물품 절도. CCTV 증거. 해고. 하나씩 무너졌다. 회사 분위기, 공포. 누가 다음일까? 수군거림. 수연은 떠난 후 연락 왔다. 언니, 도와줘. 새로운 직장 구하기 어렵다. 표절 소문 때문. 나는 만났다. 커피숍. 그녀가 울었다. 누가 왜?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눈빛으로 알았다. 그녀가 의심. 언니, 너지, 직설. 긴장됐다. 무슨 소리? 부정. 그녀가 말했다. 파티 후 모든 게 이상해. 박 팀장, 나, 그리고 이제 동료들 영리했다. 위험했다. 나는 인정 안 했다. 착각이야. 하지만 내 심장 빨리 뛰었다. 만약 그녀가 증거 찾으면 내 계획 망가질 수. 그날 밤 불안. 멈춰야 하나? 도두. 하지만 아니. 그들의 사과. 없었다. 그냥 웃음.
네 번째 단계, 드러내기. CEO로서 등장. 이사회에서. 새 주인, 김지은입니다. 그들의 얼굴. 충격. 회의실. 모두 모였다. 나는 말했다. 오늘부터 변화의 해고 리스트 발표. 그들 이름. 민호가 소리쳤다. 왜? 나는 대답. 효율성, 하지만 눈으로 말했다. 내 웃음 때문. 수연은 없었다. 하지만 소문 들었을 거다. 그녀의 메시지. 언니, 정말 너였어. 무시. 내 심리, 피크. 쾌감. 하지만 동시에 상실. 이제 나는 누구, 예전 지은이 아니었다. 내냈다. 박 팀장의 출소. 1년 후, 하지만 이미 파괴. 이혼, 실직. 동료들, 재취업 어렵다. 내 영향력. 업계의 소문. 하지만 가격. 내 정신. 우울증. 약 먹기 시작. 복수가 끝나면 괜찮아질까? 거짓. 이제 마지막 타겟. 회사 자체. 아니, 나 자신. CEO가 된 후, 회사는 변했다. 효율적. 하지만 냉혹. 직원들, 두려워했다. 김 대표, 무서워, 소문. 나는 관찰. 과거처럼. 하지만 이제 권력자. 고독 더 깊어. 수연의 연락. 끊임없다. 만나자 만났다. 공원. 그녀, 마른 얼굴. 왜 그랬어? 나는 솔직. 배신 때문이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복수까지? 대화, 긴장. 그녀가 물었다. 행복해. 나는 대답 못했다. 아니. 그 순간, 마우산. 그녀를 용서? 하지만 아니. 너희가 나를 만들었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실수했어. 하지만 너도 이제 괴물이야. 그 말, 가슴 찔렀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 그녀 말이 맞아? 내 변형. 예전엔 착했다. 이제 차갑다. 5번째 단계, 마무리. 해고된 자들, 소송.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이겼다. 박 팀장, 재기 시도. 새 회사, 하지만 내가 방해. 투자자 설득. 그의 메시지. 왜 나를 무시. 내 일상, 루틴. 하지만 공허. 친구 없음. 연애. 웃기다. 꿈, 자주. 파티 장면. 웃음. 깨어나면 땀. 의사 만남. 우울증 약, 하지만 복수 중독. 수연, 자살 시도. 소식 들음. 병원. 방문. 그녀, 약해. 언니, 그만해. 죄책감. 처음. 내 탓인가? 하지만 그녀 선택. 퇴원 후, 그녀 사라짐. 해외. 이제 끝. 아니. 내 안복수. 계속. 회사 성공. 주가 오름. 하지만 나, 피곤. 자문. 이게 승리인가?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성공의 상징.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박 팀장, 완전 파괴.
실직, 가족 이름. 수연, 해외에서 새삼, 하지만 상처. 동료들, 흩어짐. 일부, 후회 편지. 미안해 밀고 버림. 내 복수, 완성. 하지만 가격. 내 인성. 이제 나는 차가운 껍데기. 밤에, 혼자. 이게 옳았나? 질문. 아니, 답은 없다. 그냥 산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